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자, 오늘이 11월 13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50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자,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우리의 호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 코스피 지수가 어느덧 2,500포인트 그저로까지 치솟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역사적인 최고점이 2,600포인트대에 있죠. 거기까지 돌파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런 시기라고 한다면 종합지수 3,000포인트도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도 내년 상반기, 그 중에서도 내년 3월달, 4월달 정도에 3,000포인트까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 했을 때 역시 그 시세를, 지수를 견인하는 최대 주역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가 되겠죠. 자, 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장세는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하게 흘러가는 이런 상황이다 할 것인데요. 근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투자자 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할 그런 수익을 내거나 거꾸로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꽤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그런 분들 가만히 보니까 지난 3월달, 8월달 당시 초이후에 아주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는데, 자, 그때 영화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계신 분들,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그런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삼성전자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하기 시작한 것은 11월 달 들어서거든요.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시세는 내년 내내 현재 이렇게 삼성전자 위주의 지수 상승 장사 될 소지가 높다라고 했을 때, 이제 시작한 지 10분의 1도 못 온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당연히 10만 원 넘어가겠죠. 10만 원 넘어가는 수순이 그것도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현재 6만 원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아무리 등치가 큰 삼성전자라고 해도 꽤나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겁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 삼성전자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따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몇 가지 습관이나 시각 이런 게 있고요. 반드시 취해야 될 몇 가지 이로운 습관이나 시각 이런 게 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럴 때에는 어떤 디테일한 것보다는 현재 시장 전체적 특히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정보가 매매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파악하자. 그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알고 있어야 우리의 전략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준비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 연구소에서는 유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죠. 그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분들은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문의사항 연락처가 나가고 있습니다. 010-2420-053입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주요 내용에 주요 주제 직접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요 이슈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제2차 팬데믹, 유럽, 특히 미국은 심각하네요. 근데 아주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죠. 왜냐하면, 지금 백신 개발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포스트 트럼프가 먹니를 피우고 있지만, 결국에는 바이든 시대가 온다 하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유가도 안정되고 달러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인다는 거고 전통 산업주가 부각된다는 건데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키 맞추기가 만들어지고 이런 정도의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현재 주변 증시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주변 증시는
아시아 증시 특히 니케이지도 약간 흔들리고 약간 혼조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굳건하게 지금 코스피가 그것도 일반 개인이 아닌 현재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 이런 구도. 자, 이런 상황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자, 원달러 환율 잠깐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달러 환율은 내려가는 추세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전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외국인들 7거래일째 연속 순매수인데 의미가 있어요. 현재 보고 계신 그 화면의 왼쪽 상단에 외국의 매매 동향이 현재 막대 그래프로 그려져 있는 것이 꺾은선 그래프로 그려진 것이 보이죠.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들 같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이나마 외국인 따라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일반 개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선이 바로 그 선이고요. 자, 그런 모습인데 특이할 만한 것은 제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달까지 약 25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11월 달 들어서 오늘까지 무려 4조 원 정도 순매수로 대전환이죠. 어마어마한 반전입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은 지난 10월 말까지 약 4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일반 개인들이 매도할 만한 악재가 돌출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약 5조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구도가 일시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또 프로그램 매매, 대기 자금도 약 30조 원 정도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벌써 지금 8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좌측 하단에 막대 그래프가 그 모습이죠. 8거래일 연속 순매수인데 그 합계 약 2조 원 정도 순매수인데요. 아마 내년까지 이 프로그램 매수, 그것도 비차익, 외국인들이 주로 하는 게 비차익입니다. 비차익 위주로 해서 현재 계속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하는데 견인차 역할 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판도가 형성되고 그 주역은 삼성전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버려야 될 것과 그리고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버려야 할 시각이나 습관 같은 것이 뭐냐 하면 지난 3월 달부터 8월 달 장세의 상황이 그게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보편적으로 또 뭐 동학개입니다 어쩌다 막대한 유동성이다 막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몇 특수한, 희귀한 장세가 특수한 상황 속에서 펼쳐진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많은 경험이나 또는 인식이나 습관이나 이걸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고수익에 대한 기대, 그 당시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짜릿한 느낌, 미련, 아쉬움,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테마나 그와 관련돼서 이 종목을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은 종목도 동시다발로 뜨니까 거의 대부분 또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종목을 과다하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종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테마나 어떤 특정 개별 종목에 대한 재료, 펀더멘털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연구하는 기본적인 것, 천착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할지언정 할 필요는 전혀 없거나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어려운 종목을 하시는 분들, 또 모르는 종목을 하시는 분들 꽤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 포트폴리오에 어렵고 모르고 이런 종목들이 있다 다 버리십시오.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쉬운 종목들이 뜨는 장세다. 삼성전자, LG화학을 모르시나요? 삼성 SA를 모르시나요? 그래도 뭐 현대차를 모르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뻔히 아는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자, 취해야 될 전략입니다. 그것이 금융환경은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조금 귀찮고 어렵거나 짜증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그것이 금융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이제 모르시면 제가 이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장 주도권과 판도에 대해서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외국인 동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수급, 외국인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아닌지. 지난 3, 8월 달에는 외국인 매매 동향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 펀더멘털 중시하고 정석 투자해야 되고
단기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춰야 됩니다. 너무 높게 가져가서 안 된다는 거죠. 낮게 봐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아주 알기 쉬운 종목으로 단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삼성전으로 해야 되고요. 예, 기술적 분석은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다면 매매를 할 때 매매 특정 종목을 매수하거나 매도를 할 때 타이밍을 좀 잡아볼 때 기술적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HLM이 급등했을 때 쫓아가면서 매수할 거 아니고 또 기아차 쫓아가면서 매수할 거 아니라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자, 차트 보는 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최근에 매매를 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그들이 매수했던 전체 규모는 약 한 4조 원 정도 순매수했는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4,618억인데 시가총 비중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LG화학에 더 비중을 많이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저희는 뺐는데 삼성전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뺀 것입니다. 그냥 SK하이닉스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뭐 삼성전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 SDI도 LG화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전자 본주는 거의 같은 관점이죠.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은 현대차나 기아차인데 외국인들은 현대차 기아차를 오히려 팔고 있죠. 현대 모비스를 모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현대차를 쫓아가기보다는 현대모비스 장기적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나머지 종목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한 종목을 보면 제가 강조했던 종목들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던 시각과 같은 시각으로 외국인들 또는 그 반대로 외국인이 보는 시각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세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단기, 중기적으로 뭐 10만 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장기적으로 2025년도까지 간다면 한 20만 원 또는 2030년까지 가면 20만 원만 가겠습니까? 30만 원과 그 이상도 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본다면 자신 있게 매수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차피 주도권이 삼성전자한테 외국인한테 있고 그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한테 한다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력을 다하시는 거죠. 그리고 LG화학도 중요해요. LG화학도 제가 강조했던 뭐 하나솔루션도 있고 SK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종목에 계속 초점 맞춰서 계속 밀고 나가는 기본적인 컨셉을 갖고 시장을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전달할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